자, 안녕하세요.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시험을 본 많은 학생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오면서 열심히 했을 텐데 모두 자기가 쏟은 노력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났으니까는 잠시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다른 몇 단계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며칠간만이라도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감정을 다 풀어버리기 위해서 마음껏 뛰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신 그 부모님에게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말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해설 강의를 열심히 들을 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전처럼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실전처럼 풀어볼 때 어떤 자세로서 들어야 할지를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실전처럼 먼저 꼭 풀어봐야만 합니다. 시간을 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재고서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수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되고 얼만큼 내가 부족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실전처럼 먼저 풀어본 후에 이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를 그 번호 옆에다 18번 옆에다가 이건 어휘 때문에 틀린 것 같아, 독해 때문에 틀린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문법 때문에 틀린 것 같아, 문법이나 독해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일 것 같지만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휘. 알겠죠? 내가 이 단어는 나중에 뭐 공부하면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 단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독해가 잘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휘 때문에 독해가 안 됐으면은 어휘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수능 시험 치를 때까지 어휘를 갖다 100% 다 암기하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실을 느껴야 되거든요. 현재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해석을 다 했는데 국어적인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틀린 것 같아. 이렇다면은 내가 대체 그걸 위해서 뭘 해야지 될 것인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가 발표됐는데 두 문제가 나잖아요. 그 오답률에서 문법 20번 문제가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가 3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문법 문제에서 당락이 많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 1등급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문법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두 문제는 사실 두 문제를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독해를 정확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건너뛰고서 대충 감으로 독해를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없어요. 2등급 이상 올라가기도 힘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을 시간 있을 때 반드시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3 올라가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고2 때 봤던 그 모의고사 하고서 보면은 큰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봤던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3월 모의고사 출제되겠지만은 그래도 2학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출제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나서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초를 단단히 해가지고 어려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1, 2 수능 영어 대비법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1, 2 수능 영어 대비법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보도록 하세요. 여기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영어는 공부 순서와 방법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게 2, 3개월 내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혼자서 막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한다면 1년 이상, 2년 이상도 걸리는 게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전문가의 저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2 학생들이 EBS를 이제 고3 올라가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EBS를 그냥 마구 준비하면 안 돼요. EBS를 기초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EBS를 공부하면은 기초가 완벽한 상태에서 EBS를 공부하면 실력도 그동안 쌓았던 걸 갖다 응용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지만은
기초를 갖다 같이 공부하면서 EBS를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면은요, 이때도 모르는 단어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EBS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독해하는지 그 독해를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을 안 상태에서 문법과 독해 요령을 안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한 다음에 EBS는 고3 때 올라가서 응용 연습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1, 2 수능 영어 대비법 동영상 강의가 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잘 대비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외국어 영역에서 난이도는 자, 어법 문제는 많은 학생이 틀렸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법 문제보다 약간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저도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빈칸 넣기 문제는 역시 계속적으로 어려워왔었잖아요. 특히 27번 문제는요.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파악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답률, 그 다음에 오답률에 포함된 것 중에서 3개가 빈칸 넣기 문제였는데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31번 어휘 문제가 독해가 굉장히 좀 난해했었어요. 자, 그리고 26번도 오답률 2위를 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사실 독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보기에서 정답에 나오는 그러한 문장에서 superficial analogie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단어긴 하지만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고 보기에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superficial 하면은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수능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analogy 하면은 이거는 수능 범위를 약간 벗어난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편토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공편토 단어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썼던 EBS 1, 2 교재에도 나왔어요. EBS 교재에 나왔던 단어긴 합니다. analogy. 하지만 EBS 교재에는요. 수능을 벗어나는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어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1등급을 바라본다면은 수능과 공편토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어휘를 몰라서 아마 많이 틀렸던 문제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어휘 수준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난이도는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서는 어휘가 한 11% 가까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휘의 난해한 뜻으로 인해 독해가 어려웠던 지문들도 꽤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휘 적중률을 제가 해마다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선식 영단어 수능하고 공편토를 봐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경선식 수능과 경선식 영단어 초스피드 암기법 공편토 이 두 권의 책을 갖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은 비적중 단어 수가 479단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단어들을 모두 선정해 본 결과 479단어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비적중된 단어는 12단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3문제 중에서 12단어 비적중이라는 건 한 문제 모르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하나 있을까 말까. 그죠? 그래서 97.5%의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식 EBS 영단어 1, 2 EBS 수능 반영되는 6권의 책을 가지고서 어휘를 갖다 다 설명해준 그러한 강의거든요. 그리고 교재이고요. 거기에서는 26단어가 비적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잘 못하고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EBS 책으로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BS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고3 올라가서 EBS 단어를 들어도 26단어 비적중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1등급 맞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으로 비적중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결과가 또 여기서 여실히 증명이 됐죠. 자, 그리고 경선식 영단어 수능만 공부한 학생들은 68단어가 비적중했습니다. 한 문제에 2개 정도의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85.8%. 이렇게 돼서는 1등급 또는 2등급 맞기는 조금 약간 힘들지 않나 그 정도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공편토까지 꼭 해야 된다고 재작년부터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타사 OE 책들을 갖다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비교한 게 아니라 OE 안에 판매율 베스트 OE 안에 드는 다른 책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N책 같은 경우는 어원뿐만 아니라 수능 그다음에 고난도까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66단 이건 3권이나 되는 많은 어휘량이지만은 86.2%의 적중률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경선시 공편도 2권의 책에서는 97.5%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2권의 책을 갖다가 기초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완성편 해가지고 두 개로 이루어진 어로 시작되는 그런 책도 82단어, 1단어가 비적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과 관련돼서 우로 되는 스테디셀러 있죠. 그것은 157단어가 비적중했어요. 그래가지고 67.2%. 그래서 앞으로는 수능과 관련된 그 얇게 된 어떤 그런 책을 이용한다든지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휘가 완벽이 아니죠. 이것은 거의 대비가 안 된 중간 한 반 정도 이상 약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고난도 단어까지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추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고3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싶다면 경선시 영단어, 초스피당기과 수능하고 공편토로 대비하면은 완벽한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고3 올라가서 EBS로 준비할 학생들은 이렇게인데 미리 고3 올라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영어는 사실은 고3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초가 된 상태에서 EBS를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3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걸로 준비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적중률뿐만 아니라 암기율에 있어서도 5배 이상 빠르고 오래 암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도 훨씬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적중률도 이렇게 높으니까 뭐 차선을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차 범위는 1 내지 2% 내외다. 이건 밝혀드릴게요.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거의 정확하게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은 자, 70%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에서도 EBS가 연계됐어요. 하지만 문법 문제에서 오답률이 가장 많은데 적용되나 만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문법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은 거의 무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칸체 오답률 그 5위 안에 드는 것이 여기 3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EBS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니까는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높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별력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EBS에서 연계를 하면 다 맞추기 쉽잖아요. 하지만은 연계하지 않으면은 틀리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을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연계되지 않게 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EBS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을 여러분들이 푸는 것과 보지 않았던 지문을 푸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EBS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100% 의존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죠? EBS 가지고 모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이 완벽한 상태에서 나머지 30%는 어떻게 맞출 것이며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맞출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에 100% 의존할 생각하지 말고 정도를 걸으세요. 기본부터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EBS로 응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